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치매센터 치매사례관리팀의 이경희 팀장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와서 사실 많이 안 오시지 않을까, 아마 저는 주최직은 아니지만 연휴하셨을 텐데 되게 많은 분들 와주셔가지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요. 치매 사례관리 개요, 그리고 맞춤형 사례관리 현황 자료 일부와 치매 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모델, 그리고 요즘 이제 하고 있는 우리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개요입니다. 치매 사례관리가 어떤 것인지 일단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 포괄적, 객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대상자 및 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개인별 맞춤형의 조후 계획을 수립한 후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 또는 의뢰하고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의 진단, 임상 사례 관리, 그리고 치료를 포함하는 치매 관리의 통합된 서비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치매 환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명한데, 치매 돌봄에 있어 초기 지원과 사전 대응을 목표로 대상자에게 초기 시점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의 종합적으로 사정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네덜란드에서 일본의 이제 정의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치매 사례 관리라고 한다면 치매 환자의 관리, 돌봄을 위해서 대상자와 가족의 요구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그에 맞는 개인별 계획을 수립하고 또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치매 사례 관리의 목적입니다. 저희 23년 올해 그 치매 정책 사업 안내에 제시된 목적은 치매 환자의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 개입해서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그 배포되었던 치매 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치매 환자가 보다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치매 환자의 기능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환자 가족의 돌봄 능력을 향상해서 돌봄 그 부담을 좀 경감하며 치매 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도입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전체 국민 중에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후 이제 급격히 증가하여서 25년쯤 되면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중에 20%를 차지하게 되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 있습니다. 고령 인구 비율 비중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치매 인구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대한민국 치매 현황 자료에 의하면 그 보라색 이 막대 그래프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의미하고요. 노란색은 65세 이상 추정 치매 인구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21년에는 추정 치매 환자가 약 89만 명이었다면 70년이 되면 약 338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치매 인구의 증가에 따른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치매 환자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저희 치매 관리 정책이 강화되면서 전국에 256개 안심센터가 설치가 되었고 그 안에서 주요 사업으로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 사업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8년도에는 치매 환자 유형별로 적정 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와 다양한 서비스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치매 안심센터의 표준화된 사례관리 지침을 개발하고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에도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을 강조하고 있고, 또 국정과제 45번 실행 계획인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치매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도 지금 정책이 추진되어 있어서 굉장히 사례관리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환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보다 전문화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기 위해서 22년도에는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치매 안심센터 전체 등록 인원이 약 430만 명 중에서 치매 환자는 약 12.4%, 그리고 경도인지장애는 3.9%, 정상군은 83.7%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2년 기준으로 그 신규 사례관리 대상자 수는 그 구지역, 다음으로 군지역, 그다음 시지역 순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누적 사례관리 대상자 수는 총 15만 9,704명으로 전체 그 등록 치매 환자의 약 29.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가 좀 작게 들어가서 뒤에까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 그래프는 치매 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의 유형입니다. 파란색으로 있는 가장 긴 막대기가 독거치매 환자에 해당이 되고요. 전체의 41%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75세 이상이 24.2%, 마지막으로 부부치매 환자가 7.2%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 분별 자료인데요. 저희가 사례관리가 그 대상이 선정이 되면 일반, 집중, 응급군으로 나뉘게 되는데, 초록색 그래프가 일반 대상자로 70.2% 가장 많고요. 집중 대상자는 20.3%, 응급은 0.7%로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22년 기준으로 치매 안심센터 전체 256개소의 그 조직 인력 부분 관련된 자료인데요. 전체 종사자가 그 4,903명 중에 치매 그 사례관리 담당자 수는 1,298명으로 전체 한 26.5%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례관리 담당자 한 분당 약 평균 79.9명의 그 치매 환자를 사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사례관리 담당 인력을 봤을 때에는 사례관리를 전담으로 하고 계신 그 종사자분들이 전체 약 3.3%, 겸임은 96.7%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치매 안심센터 업무별 전담 인력 현황을 한번 참고로 넣어보았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이제 전담 인력이 많은 그 사업 쪽이 쉼터, 그다음에 선별검사, 상담 등록관리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사례관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사례관리가 굉장히 이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에 비해서 이제 전담 인력이 아직 좀 아쉽다는 생각이 사례관리 팀장으로서는 드는 바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지금 치매 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22년에 개정된 그 매뉴얼은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18년도에 개발 배포되었던 그 사례관리 모델인 것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 치매 정책 사업 안내에 보시면 치매 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모델의 대상은 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이고요. 그 중에서 치매 사례관리위원회가 인구학적 특성, 상황적 특성에 근거해서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래 치매 사례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참고로 넣어놓은 자료라서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인구학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인구학적 특성은 독거치매 환자, 부부치매 환자, 그리고 만 75세 이상의 노부부를 의미하고요. 상황적 특성은 치매로 인해서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였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이시거나, 또 초기 치매 환자로서 집중 관리가 좀 필요하신 분 등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류 기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선정 기준에 따라서 사례관리 대상자는 응급, 집중, 일반 대상자로 각각 분류가 되고, 각 분류된 그 기준에 맞게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응급 그 대상군은 단시일에 이제 개입이 필요한 자로서
월 2회 이상은 좀 개입해 주시기를 권고하고 있고요. 집중 대상군은 월 1회 이상은 좀 개입을 해주실 것을 권고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일반 대상자 같은 경우는 2개월에 한 번 이상은 꼭 개입해서 모니터링 해주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료관리 조직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저희 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일단 지침에서는 사료관리 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사료관리 서비스와 치매 지원 서비스 관리 사업을 좀 해주시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료관리는 담당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 면허증이나 국가 자격증 소비지자로서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치매 사료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담당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료관리는 업무 특성상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한 팀 접근으로 시행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팀의 필수 전담 인력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대상자 요구에 따라서 사료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그림은 저희 치명 사료관리 모델의 체계도입니다. 대상자분께서 안심센터에 오셔서 등록을 하시면 면담을 통해서 사료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졌을 때 사료관리 접수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접수를 하시게 되면 초기평가를 통해서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게 되고 사료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 연장 심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드린 긴급, 일반, 집중 이런 대상자별로 선정과 분류 단계를 겪게 되고 그 이후에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며 주기별로 평가하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이 대상자에 대한 목표가 해결되었다고 여겨지면 위원회를 통해서 종결 또 사후관리 최종 종결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에 있는 2페이지는 업무 흐름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동일한 건으로 총 9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각 단계의 업무 그리고 담당자 업무 시행의 시기 내용을 좀 자세하게 기술한 내용이라서 한번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모든 단계는 어렵고 초기평가 부분이랑 서비스 제공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초기평가를 통해서 대상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초기평가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총 15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개 영역 중에 네모 박스 안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1, 2, 3 영역이 필수 영역이고요. 나머지 이제 검정색으로 된 글씨가 필요 평가 영역으로 선택 영역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대상자에 맞게 선택 영역을 이제 체크를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공공후견과 좀 관련되어 느껴진 13영역의 경제 위기도에 대해서 잠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위기도 예시입니다. 문항이 크게 3개가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 관련된 이제 1번 문항이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큰 문항이 있고, 두 번째 금전관리에 대한 부분, 세 번째 빚에 대한 부분, 이렇게 이제 문항들이 있고, 또 이제 소규모 문항들이 있는데요. 1번 문항에서 해당 사항에서 4개 정도 이렇게 체크가 되거나, 특정 문항 1, 4, 5, 6, 9번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혹은 2번 문항에서도 금전관리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체크가 되는 경우, 또 3번 문항에서도 2점 이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즉각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경제위기도 예시 안에서 저희가 21년도에 치매 환자 케어 플랜 및 지역사회 연계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자를 배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제위기에 이제 체크가 되어지면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게 되는데 계획적인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가에서 이제 예스가 되면 보호자가 있는가, 보호자가 없다고 이제 체크가 되어지면 이제 공공후견 사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비스 관련인데요. 사례관리 접수 후에 초기 평가를 하게 되면 각 대상자에 대한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 즉 ISP를 세우게 되고 그에 맞게서 센터 내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 타 기관 연계를 통해서 외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주체에 따라서 센터 내 서비스와 센터 외 서비스로 구분을 하게 되고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 모두를 포함한 연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센터 내 서비스는 저희가 이제 양심센터 내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로 뭐 쉼터나 조물품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요. 센터 외 서비스는 그 외에 이제 대상자에 꼭 필요한 도시락 배달이라거나 긴급복지 지원을 주민센터에 연계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2장은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서비스의 예시로 23년 지침 내용에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이렇게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사례관리 사업의 향후 방향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드렸던 대로 23년에 저희가 찜해안심센터 그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를 시행했고, 그리고 이제 맞춤형 사례관리 매뉴얼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개정된 매뉴얼의 현장 적합도를 살펴보고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의 연계를 위해서 이제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는 그와 같은 내용이고요. 근거는 다음과 같고 목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조정하는 역할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고, 또 이에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하고자 전문화된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 모델을 개발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네모 박스는 작년에 이제 시행된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성된 내용입니다. 시범용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업 대상은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는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이 있는데, 그 시범 사업이 12개 지자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 플러스에 대도시 2군데 서울과 인천을 포함하여서 총 14개 지자체로 사업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22년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사례관리 매뉴얼을 바탕으로 시범 운영을 한 후에 결과 분석을 해보고, 또한 노인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과 연계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예정된 기간은 이제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이고요. 추후 일정은 이제 시범 운영 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시범 운영을 더 연장을 할지 아니면 본운영 내년에 들어갈지는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공공기관 워크샵, 공공기관 실무자분들 앞에서 왜 나는 사례관리 사업을 소개를 해야 하는가 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 사업이 치매안심센터에 맞물려서 들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좀 만들어본 슬라이드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사례관리 팀에 있고 이제 사례관리 사업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공공기관은 어떤 사업일까 좀 책도 보고 이제 지침서도 좀 보면서 제가 좀 엮어봤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례관리사는 대상자와 가족의 욕구와 문제를 정확하게 사정을 하고 그에 맞춰서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발굴, 개발, 연계하는 등 주로 대상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그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게 하고, 또 지역사회 관계망을 확장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크게 보면 거시적인 그런 지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들었고, 그 대상자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는 그 사례관리사인데요. 공공기관인 지원은 제가 그 지침과 그 사례집을 봤을 때 대상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또 최선의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시면서 대상자의 좀 어떻게 보면 미시적인 그런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공기관 사업이 대상자에게 나무가 되어준다면 사례관리사는 대상자에게 숲을 좀 조성해주는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숲과 나무가 또 함께 있어야 온전한 산이 되듯이 치매안심센터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사례관리 사업과 공공기관 사업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환상의 짝꿍이 되어서 같이 지금 재밌게 사업을 잘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두 사업 모두 다 공동의 목표가 있는 게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권리 보장이라는 이 목표가 공동의 목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까지와 같이 치매 어르신의 삶의 질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 또 공공기관 사업과 사례관리 사업이 좀 잘 협력하여서 잘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며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